이제 NQ 파이버 마지막 헤르츠 케이블 투닝 1차로 스피커 선의 헤르츠 케이블 연결, 2차로 파워 앰프의 헤르츠 케이블 연결, 마지막 3차로 엔진룸의 헤르츠 케이블을 체계를 완료했습니다. 이게 배터리 플러스 헤르츠 케이블, 배터리 플러스 터미널에서 저기 보이는 휴지 블록까지 1m 2게이지 헤르츠 케이블을 장착했고, 그리고 배터리 마이너스 터미널에서 샤시로 연결했습니다. 그럼 배터리의 방출과 차지를 도와주겠죠. 그리고 엔진 몸통 마이너스에서 또 샤시로 연결됐고, 라이트에 하나, 또 레프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엔진 몸통에서 샤시로 1m 연결됐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헤르츠 케이블의 마이너스가 3m의 히터루 질량이 추가됐고, 이게 배터리 플러스 헤르츠 케이블 1m는 한 두세 배 더 질량이 높습니다. 같은 길이라도. 보시면 추가된 소리죠. 그럼 이것을 사운드를 한번 똑같은 볼륨으로 해서 똑같은 볼륨, 똑같은 곡, 트랙 순서 그렇게 해서 리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리뷰가 스피커 선만 교체하고 리뷰를 했죠. 그 다음에는 앰프에 추가로 헤르츠 케이블 연결된 소리 너무 많은 변화가 왔었죠. 스피커 선을 넣었을 때 가장 큰 변화가 왔었죠. 왜냐하면 보편적인 사운드, 괜찮은 사운드에서 완전 탈바꿈이 된 사운드니까요. 그러면 그 상태가 좋아졌지 않습니까? 거기서 조금 더 좋게 하기가 너무나 힘들도, 원래 좋아진 음악을 조금 더 좋게 하기가 정말 힘든 겁니다. 그래서 또 앰프를 넣었을 때 또 무대 배경이 너무 깨끗해졌죠. 톤도 좀 굵어지고, 그러면 톤이 굵어졌다는 것은 모든 음의 상들이 조금 굵직하게 난다는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엔진룸 쪽에 연결된 헤르츠 케이블은 또 어떤 소리의 변화를 선물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SB3000으로 플레이하고 아까처럼 정미저부터 한번 쭉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미저 볼륨을 맞추고 딱 들어봐야 되겠죠. 21 볼륨으로 해서 됐습니다. 그러면 정미저 개요울 들어보겠습니다. 정미저 개요울의 가사는 시인 소월이 시로서 이렇게 쓴 아주 서정적이고 사람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내용이죠. 그 내용을 이 정미조가 잘 우러낸 겁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음악입니다. 그래서 이 음악을 자꾸 트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무슨 일로 그리합니까? 홀로 이 개울에 주저앉아서 파릇한 불고기가 돋아나오고 잔물이 봄바람에 해적일 때에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시도 그런 약속이 있었겠지요. 날마다 개울에 나와 앉아서 하염없이
무엇을 생각합니다.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시면 굳이 잊지 말라는 부탁인지요. 소리가 이 피아노 소리, 색소폰 소리, 정미주의 목소리지 않습니까? 이 엔진룸에 헤르츠 계열이 추가됨으로 해서 변화된 소리가 전체적인 톤이 조금 굵어졌습니다. 전체적인 톤이 조금 무게가 실렸다는 느낌. 그리고 소리들이 가볍지 않고 약간 깔아앉는다는 느낌. 피아노도 그렇고 색소폰도 그렇습니다. 정미전 목소리는 또 그런 느낌은 없지만은 피아노 소리가 약간 수분기를 머금었다는 그런 느낌. 색소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약간 무게감, 에너지, 밀도 이런 것이 좀 느끼십니다. 그럼 또 다음 곡 이제 한국 곡 이제 제가 리뷰를 그 정도까지 이제 느낌을 표현할 수 있겠고, 이제 걸랑 소리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걸랑의 소리가 어떻게 또 변했는지. 걸랑은 볼륨이 19. 이 볼륨이 참 중요합니다. 맞췄습니다. 걸랑은 그 스피커 헤르츠 케이블 넣었을 때 소리가 완전 바뀌어졌죠. 이렇게 오토매틱처럼 싹 그냥 깔끔하게 한골 탈퇴하듯이 바뀌었습니다. 정미적 음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음악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튜닝을 어느 정도 잘한 소리에서 차원이 다른 소리로 바뀌었죠. 스피커 선만 들어가는데도. 그런데 이제 그 파워앰프에 헤르츠 케이블이 들어가니까 소리의 세밀함과 정교함과 맑음, 깨끗함, 무대 배경 이것들이 다 개선이 됐죠. 그러면 지금 이 배터리 플러스 헤르츠 케이블하고 엔진 그라운드, 배터리 그라운드를 추가로 했습니다. 어떤 소리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걸랑 볼륨을 맞췄고 다시 한번 더 볼륨 확인하고 됐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saw you weren't there, I know. When I look into your eyes, I just whispered through the dark, so blue that somehow I found my way to you. I'll be by your side. Don't cry, it won't be the last time. My heart beats for you, and though I'm far away, please hear me when I say I'm nothing without you.
I remember waiting there for you. 이 걸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에서 만약에 무게감을 표현하라면 조금 더 무거워졌다. 소리에서 수분량을 얘기해 보라면 약간 수분기가 살짝 묻혀 있다. 이게 또 약간 에너지감, 힘, 이게 빵빵 때린다고만 에너지 힘을 보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차분하게 부르는 그 선율에서도 에너지가 살짝 들어가 있다는 느낌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짝 촉촉한 건 아닌데 살짝 수분기가 있다는 그런 느낌이 느껴집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소리가 안정적으로 차분해졌다. 음상이 하나같이 살짝 굵어졌다. 그 속에 에너지가 들어가 있다. 수분도 살짝 들어가 있다. 요리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또 다음 곡으로 이제 김광석이 소리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김광석이는 이게 볼 게 참 많습니다. 악기도 많고 볼륨을 30으로 올려서 됐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광석이는 이제 그 헤르츠 케이블 중 스피커선 1차로 넣었을 때 소리가 이제 깜짝 놀랄 만큼 깨끗해졌죠. 정말 좋았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파워앰프 헤르츠 케이블을 넣었을 때 소리가 이 여운 있는 소리, 그 정미조도 그랬고 걸랑도 그랬고 김광석이 악기들이 울림이 좋았습니다. 울림의 끝 여운이 좋았죠. 그러면서도 무대 배경이 깨끗하고 맑아지고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세밀한 그런 소리였죠. 이제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대 보내고 멀리 가을 새와 작별하듯 그대 떠나 보내고 돌아와 술잔 앞에 앉으면 눈물 누나 그대 보내고 아주 지는 별빛 바라볼 때 눈에 흘러 내리는 못다한 말들 그 아픈 사랑 지울 수 있을까 어느 하루비라도 추억처럼 흩날리던 거리에서
김광석이 목소리에서도 모든 음의 선율들이 조금씩 굵어졌습니다. 절대 맑게 논다 그래서 날린다는 가볍다는 느낌이 전혀 없고 차분하게 음의 상들이 다 굵어졌고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아까 클랑에서도 마찬가지고 정미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음의 악기에서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특히 여기에 베이스 이게 킥 드럼도 훨씬 킥 드럼이 크고 힘 있는 느낌으로 다가오고 그 안에 밀도가 더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냥 가볍게 탕탕이 아니고 퉁퉁 이런 식으로. 기타 베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잘 느낄 수 있는 하모니카 소리 전반부와 후반부 나왔죠. 하모니카 소리도 확실히 하모니카의 톤이 살짝 굵어지면서 부드러워졌습니다. 울림의 느낌도 좋고 제일 처음에 스피커만 교체했을 때는 그냥 깨끗한 고급진 느낌이었지만 지금은 그 하모니카의 소리 톤이 굵어졌다 이 말이죠. 작은 하모니카에서 조금 큰 하모니카, 비싼 하모니카 소리로 변했다. 그리고 이제 스네어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스네어가 커졌다는 느낌. 또 스네어가 조금 날리지 않고 중심, 무게가 있다는 느낌. 전체적으로 또 그렇다고 해서 중저음에서 해상도가 떨어졌느냐? 그건 전혀 없습니다. 잘 들립니다. 그 느낌이 되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음 곡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모든 악기들이 고음 악기든 중고음 악기든 중음 악기든 중저음 악기든 베이스 악기든 간에 톤이 조금씩 굵어졌다. 그리고 모든 그 에너지가 또 포함이 되어 있다. 차분해졌다 소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로시무어 이제 베이스 음악이 나오는 거죠. 도로시무어를 이제 한번 들어보고, 도로시무어는 이제 킥 베이스와 드럼 베이스지 않습니까? 여기에 어떻게 이제 저음이 좋아졌다면 도로시무어의 베이스도 많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볼륨을 33으로 맞추고 맞췄습니다. 그럼 도로시무어 어떻게 배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Somewhere without me, and I've gone on without you. It hasn't been easy getting used to being lonely, 'cause I'm still so in love with you. I remember your eyes and the way you looked at me, oh, in my nightgown, yeah. I can almost feel your body, warm and loving body, when I lay down. It's an all-night blue. 확실히 도로시무어의 조금 더 들어볼까요? It's an all-night blue. Oh, I'm wondering who's loving you all night. Well, it hurts me to see. 이 가면 갈수록 도로시무어의 목소리가 자꾸 좋아지고 이제 맑아졌다가 이제는 도로시무어의 목소리도 좀 굵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간 무게 밀도도 있고 가벼운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원래 좀 맑게 섬향이 나오면 자칫 가벼워진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중저음 베이스 이렇게 사람 목소리 딱 조화를 맞춰서 안정적으로 탁 나고 있다는, 베이스도 더 커졌다기보다도 에너지 밀도 이제 그 에너지 이게 그 안에 파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파워감. 그리고 도로시모 목소리에서도 톤도 좀 더 굵어지고 더 듣기 좋은 소리로, 질감 있는 소리로 느끼집니다.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느낌, 이 에너지감, 전반적으로 톤이 조금씩 모든 소리들이 좀 굵어졌다. 예, 그것이 지금까지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트리티코 이제 클래식 음악이죠. 트리티코는 또 어떻게 나올지, 좀 다 잘 나왔는데 어떻게 이제 소리가 날지 궁금합니다. 트리티코의 볼륨은 42, 클래식은 볼륨이 조금 높습니다. 42, 예, 됐습니다. 그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큰북 베이스, 그리고 팀파니의 베이스, 그리고 이제 그 건반 악기들의 소리, 그리고 사운드 스테이지가 얼마나 또 멀리 좌우로 펼쳐지는가, 그런 느낌들을 보는 거죠. 예, 들어보겠습니다. 좋죠. 트리티코에서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톤이 굵어졌습니다. 굵어졌고 묵직감, 무게감. 이게 베이스가 있다고 무게감이 아니고, 베이스가 아니더라도 이게 지금 건반악기의 호른, 투바나 브라스 같은 소리도 굉장히 음상이 커지죠. 그리고 좀 톤이 조금 내려와 있는 느낌. 그리고 전체적인 소리가 무게감이 좀 잡힌다는 느낌. 그렇게 이게 스네어 소리도 조금 굵어졌죠. 이게 가볍게 느껴지는 게 아니고 살짝 굵어진 느낌. 그렇게 차이가 이렇게 일괄적인 형태로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페
주패 음악을 주패는 또 어떻게 넣을지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주패는 음악이 이거는 이제 대편성곡 중에서도 진짜 악기가 한 100여대쯤 되는 그런 음악이죠. 그런 볼륨을 40까지 올리고, 예. 그리고 이게 헤르츠 케이블 넣고 나서 목관악기, 그 hen악기의 첼로와 콘드라베이스 소리가 많이 제력이 좋아졌죠. 그리고 파워앰프 헤르츠 케이블 넣음으로 해서 정말로 그 중저음에서 좀 더 맑고 뚜렷한, 그러니까 특히 그 첼로의 그 선율, 숨어서 나오는 그런 느낌의 소리가 굉장히 뚜렷하게 잘 났죠. 그리고 아까 김광석이는 제가 멘트를 잠깐 잊었는데, 처음에 시작될 때 그 음악 있지 않습니까? 인트로 음악, 전자악기, 그게 훨씬 더 뚜렷하고 좀 포괄적으로 좀 이렇게 큰 느낌으로 들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저음의 영역인데, 중저음의 소리들이 그만큼 표현력이 좋아지고 조금 더 숨어있는 그 리듬을 타주는 살짝 이렇게 보이지 않는 악기들의 소리들이 훨씬 더 잘 들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게 주패 대편성곡 클래식 음악에서도 여러 악기가 있죠. 이제 그런 것도 들어보고 전체적으로 무대의 배경까지도 같이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음악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주패 대편성곡 클래식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주패를 들어야 되는데 넘기겠습니다.
예. 이 주변에서 똑같습니다. 이렇게 모든 그 악기의 선율들이 좀 조금씩 굵어지고 에너지, 그 속도감, 이게 그 이렇게 임팩트함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무조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게 제일 처음 도입부에 바이올린 30대 정도, 비올라 20대 정도, 첼로 10대 정도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선이 굵어지다 보니까 비올라의 협주와 바이올린의 협주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똑같은 그 리듬으로. 근데 대개가 바이올린의 그 협주만 들릴 뿐이지 비올라의 그 보조적인 바이올린 소리가 가볍지 않습니까? 톤이 높지 않습니까? 비올라는 톤이 좀 낮습니다. 근데 비올라가 없는 게 아닙니다. 시몰란 2대 됩니다. 그게 동시에 움직인단 말이죠. 바이올린은 30몇 대, 톤이 조금 높죠. 비올라보다. 그럼 첼로는 더 톤이 낮고. 그런데 그 비올라의 협주 소리가 너무나 잘 들렸습니다. 그거는 비포 애프터 비교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 이 하나만 봐도 이 톤이 굵어지고 선명해졌다. 낮은 톤에서도 선명한 소리가 난다.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들어보겠습니다. 느끼시죠? 속도감, 에너지감, 톤의 굵기 느껴지시죠?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1492 베이스는 어떤지, 1492 베이스가 어떻게 나올까 정말 궁금합니다. 1492의 볼륨은 좀 볼륨을 좀 올립니다. 이거는 거의 원래 1492 볼륨이 낮게 녹음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47을 볼륨을 맞추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492에서 베이스가 얼마나 따로 놀지 않고 다른 악기들과 동화되느냐, 그 스피커 선만 바꿨을 때는 소리가 많이 좋아졌지만은 베이스가 풍성하고 정말 질감 좋게 났습니다. 근데 베이스 소리의 그 밀도는 없었습니다. 그 부드러운 베이스, 그게 풍성하게 나면서도 많이 났지만은 전혀 다른 소리를 덮지는 않았죠. 듣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르츠 케이블 앰프까지 넣게 되니까 이 베이스가 살짝 힘이 실리면서 다른 악기들과 동화되는 소리로 변했죠. 정말 멋진 겁니다, 그거는. 그리고 이제 배터리 플러스 헤르츠 케이블과 엔진룸에 그라운드를 했죠. 어떤 소리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볼륨은 47로, 볼륨이 48, 볼륨이 중요하니까, 볼륨이 47이 맞습니다. 47. 됐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변해졌는지.
변화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베이스 소리는 질감이 그대로 좋으면서 이미 모든 그 합창단의 목소리와 다른 악기 소리에 쏙 동화돼 버렸고, 이게 그 합창단의 그 톤의 굵기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이게 가벼운 게 아니고 공간을 꽉 채운다는 느낌. 이게 그 음량이 톤이 살짝 굵어지면서 굵어진 그 톤의 양이 그 재현되는 양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는 악기 마지막에 찬란한 느낌을 뽑아주는 피크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 피크치의 그 선율들이 춤을 추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요 앞전과 그 이전에는 거기에 뭐 자극이 올까 말까 보는 부분이 걱정됐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소리는 더 커졌고, 더 커진 게 어디에 부분이냐? 중력과 중저역입니다. 더 커지면서도 소리 커졌습니다. 훨씬 전혀 넘치거나 시끄럽지 않는 소리로 변하고 오고, 약 한 400Hz 중심 주파수를 둔 전후의 소리에서 그 리듬이, 선율이 꼭 큰 파도가 춤을 추는 느낌을 받도록 연상할 수 있도록 그런 느낌의 소리가 났고, 공간감도 엄청 컸습니다. 되게 대단합니다. 예, 물론 그 베이스에만 에너지가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랬죠. 여기 합창단의 소리에서도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아무튼 200Hz 전후 중심 주파수를 둔 그 대역에서, 그게 특히 중저음이죠. 중저음의 음역력의 살이 탄탄하게 부드럽게 쪘다, 이리 보는 것이 또 좋은 표현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표현이 딱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이프 오르간은 또 어떻게 변했는지. 이것도 이제 볼륨을 맞추고, 파이프 오르간 볼륨은 36, 130, 135, 135. 네, 됐습니다. 이 베이스가 처음에는 3분 정도 웅하죠. 민물처럼. 처음 헤르츠 케이블 스피커만 넣었을 때는 하는 그 에너지, 공기가 푹하고 부드럽고 질감 좋게 느껴졌죠. 그러면서도 멀리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짧게 표현됐죠. 그리고 이제 그 헤르츠 케이블 앰프에 연결했을 때는 그 정말 그 넓은 그 첫 번째 베이스의 그 범위가 이 차를 훨씬 벗어난, 베이스가 차를 벗어난, 그 힘든 겁니다. 고음도 아니고. 베이스, 이게 40Hz 이하의 소리가 차의 크기를 훨씬 벗어난 그 공기라는 느낌, 그냥 소리가 아닌 공기가 하면서 사라질 때 저 수평선 쪽으로 쭉 끝까지 에너지를 가지고 소멸되는 느낌, 소멸되기 직전까지도 그 에너지가 살아있다 그랬죠. 참 느낌 좋았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노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번째 베이스에서는 그 두 번째 리뷰에서 이렇게 공기가 크게 느껴졌지 않습니까? 이제는 공기가 크게 느껴졌는데 그 공기의 밀도, 압력이 들어가 있다, 이런 느낌이 왔었고, 또 사라질 때도 살짝 가늘어지면서 사라졌는데, 두 번째 리뷰에서는 이번에는 사라질 때까지도 그 굵은 음상, 공기의 음상, 굵은 음상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그냥 손으로 잡을 듯 말 듯 할 때 싹 사라졌습니다. 정말 멋졌습니다. 어느 게 더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이 좋을 수도 있고 두 번째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에너지의 밀도, 공기 에너지의 밀도가 지금이 무조건 좋습니다. 그 두 번째 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그 느낌 정말 좋았거든요. 그것도 정말 좋았는데 지금 느낌 또 다릅니다. 그런데 두 번째보다 무조건 좋은 게 또 있습니다. 이 파이프 오르간의 그 선율이, 베이스를 뽑지 않을 때 그 선율이 훨씬 더 굵어졌습니다. 두 번째 리뷰에서는 소리가 깨끗하고 또렷한 느낌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진다는 그게 너무 제가 내리에 박혀서 그게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베이스가 더 좋은 겁니다. 왜냐? 이게 차보다 훨씬 넓은 공간에 그 압력이, 파이프 오르간이 내는 압력의 그 밀도가 딱딱하진 않은데 그 에어라는 느낌이 밀도를 유지한 채 그게 더 오랫동안 유지를 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고 좀 더 오랫동안, 그게 더 어려운 음악이거든요. 그게 더. 그리고 시종일관 베이스가 뿜어낼 때는 사라질 때까지 그 음이 차보다 훨씬 큽니다. 공기의 크기가 이 차 실내보다 훨씬 크단 말이죠. 일이 되기 참 힘들거든요. 예, 그 밀도와 이게 어떤 악기, 이게 기타 베이스나 전자악기에서 내는 그런 베이스가 아니고 이 파이프 오르간은 공기, 에어로 내는 베이스입니다. 근데 그 에어라는 느낌이 크게 느껴진단 말이죠. 에어라는 느낌이. 근데 그 에어에서 밀도, 에너지가 느껴진다 이 말이죠. 정말. 그리고 이 음상이 우리 요게 삭감만 한 게 아니고, 음상이 차보다 크게, 차 범위를 훨씬 벗어난 큰 음상에서 공기의 에어 속에 제가 있는 것 같은, 차보다 훨씬 큰 공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요 파이프 오르간의 선율이 훨씬 더 굵어졌습니다. 훨씬 더 굵어졌고 가볍지 않고 부드럽습니다. 훨씬 더 굵어졌습니다. 비포 애프터 해보시면 됩니다. 대단합니다. 에너지, 운동 에너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면 루저 컨트롤, 요거는 딱 한 10초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볼륨이, 루저 컨트롤은 볼륨이 이제 요렇게 하면 올라갑니다. 요렇게 119, 녹음이 세게 돼가지고 그런 겁니다. 야, 됐죠? 그러면 이제 요거는 잠깐만 듣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Something's got a hold on me lately, though I don't know myself anymore. Feels like the walls are all closing in, and the devil's knocking at my door. Whoa, out of my mind. 이야, 대단합니다. 베이스의 핵이 앞에 있는 거, 베이스의 핵이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참 정말 대단합니다. 베이스의 핵이 앞에 있는 것 같다. 여기서 이제 퉁 하면서 이게 크게 뭔가 퍼지는 느낌, 그 밀도를 가지면서 퍼지는 느낌. 이게 우리가 큰 고요한 연못에 뭐 주문만한, 우리가 이제 우리 뭐 수박만한 돌을 위에서 한 10m 위에서
풍 떨어뜨릴 때 그 느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소리와 그 물결. 근데 이거는 수박만 한 게 아니고 그보다 몇 배로 큰 포한 큰 거를 10m 위에서 고요한 연못에 방 떨어뜨린다는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카펜투스. 이 카펜투스가 정말 좋았죠. 밤하늘에 별빛을 보는 것 같다 그랬죠. 카펜투스. 정말 좋았습니다. 두 번째 리뷰에서 밤하늘에 별이 반짝반짝반짝한 것 같고 막 이렇게 또 뭐 불꽃놀이 한다는 걸 어디서 내가 얘기했는지, 여기서 얘기했는지 다른 데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그만큼 청량감을 가지고 있었다. 카펜투스의 초입부에 이제 그 1차 리뷰에서는 전체적으로 이게 그 고음의 그 스 발음을 본다는 것이 너무 소리가 변화가 크니까 헤르츠 케이블 진입되기 전에 보다 막 그게 매료돼 가지고 스 발음을 못 느꼈죠. 그런데 두 번째 이제 스피커 하고 난 다음에 파워 앰프에 헤르츠 케이블 넣었을 때는 제가 이제 정신 차리고 들었죠. 그런데 정신 차리고 있을 때 처음 도입부에서 너무 밤하늘의 별빛을 보는 것이 반짝반짝하게 너무 깨끗하게 또렷하게 난 소리가 들리니까 그런 현상이 순간적으로 제 머릿속에 확 떴다 이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그 목소리가 좀 굵어지고 다른 기타 베이스 악기가 들어오면서 굵직굵직한 게 1차 리뷰 때보다는 훨씬 악기가 굵게 들리면서 알이 차고 또 베이스도 튼튼했었죠. 예, 그런데 지금은 그리고 또 그 2차 리뷰에서 고음 전혀 자극 없었죠. 전혀 자극 없으면서 그 고음의 스 발음이 카펜투스의 목소리를 한결 더 돋구어주는 분위기를 돋구어주는 소리로 들렸었죠. 전혀 자극이 없었죠. 많이 들리면서도. 지금은 카펜투스가 어떻게 들리는지 보겠습니다. 지금은 엔진룸에 헤르츠 케이블이 추가로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볼륨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볼륨을 33입니다. 33으로 하고 그러면 어떻게 소리 날지, 이 카펜투스 소리 어떻게 날지 기대됩니다. 기대. When I was young, I'd listen to the radio, waiting for my favorite songs. When they played, I'd sing along. It made me smile. Those were such happy times, and not so long ago. How I wondered where they'd gone, but they're back again, just like a long lost friend. All the songs I love so well, every sha-la-la-la, every woe still shines. Every shing-a-ling-a-ling that they're starting to sing so fine. When they get to the part where he's breaking her heart, it can really make me cry, just like before. It's yesterday once more. Looking back on how it was. 이게 지금의 소리는 음상이 싹 다 굵어졌습니다. 제일 처음 도입부의 그 피아노 소리도 두 번째 리뷰에서는 아주 좀 정교한 아주 가리가리한 예쁜 여자처럼 이렇게 연약하면서도 깔끔하게 났다면 가늘게, 지금은 약간 굵어졌습니다. 이렇게 어느 게 맞는가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피아노 소리도 굵고 처음 도입부에 들어오는 다른 악기들도 마찬가지고 음상이 굵어졌고, 요 카펜투스의 목소리도 음상이 좀 굵어졌죠. 그리고 모든 중간에 들어오는 이게 그 베이스 중저음의 악기들도 에너지, 힘,
에너지 힘. 이게 빵빵 뗀다고 에너지 힘이 아니고 그냥 연주, 반주죠, 반주. 그냥 반주 음악도 에너지를 느끼는 식으로 합류가 된다. 예, 그런 느낌. 고음은 조금 부드러움보다는 생생한 느낌으로, 두 번째 리브보다는 좀 생생한 느낌으로 고음이 변했습니다. 이게 약간의 남성적인 느낌이 살짝 느낌이 오는, 그러니까 약간은 이게 좀 생기 있는 스타일로 두 번째 리뷰보다는 지금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상이 진짜 굵어졌고 에너지 느끼지고, 아까 주배 음악에서 굉장한 절도 있는 끊고 맺는 울림도 울릴 때는 울리주고 끊을 때는 쫙 끊어버리죠. 그래가지고 연주할 때 속도감이 엄청 좋았죠. 예, 그것이 이제 에너지죠. 그리고 1492에서 피크치에 와 정말 멋졌습니다. 소리가 크고 공간감도 꽉 차면서 더 공간감이 크고 큰 파도가 춤을 춘다는 느낌으로, 태풍이 아니고 큰 파도가 보기 좋게 춤을 춘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여운에 대한 리듬이 그냥 이게 아니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리듬이 느껴졌죠. 여운의 리듬이. 그것처럼 모든 표현 얘기도 생생해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아, 정말 좋습니다. 그러면 조이 음악, 조이는 그러면 어떤 소리가 날까? 조이 베이스가 힘있게 또 날 수 있겠죠. 카펜터스도 베이스가 힘이 있는데 조이 탕탕 때릴 때 힘이 있겠죠. 그러고 대신에 이제 카펜터스에서 두 번째 리브에서는 이제 파워 앰프까지 헬스케 불렸을 때는 고음이 굉장히 부드러웠습니다. 선명했지만 부드러운데, 지금은 약간 남성적인 스타일로, 이 카펜투스에만 그렇습니다. 다른 악기에서는 그런 걸 남성적인 고음이 아니었는데 이 카펜투스에만 제가 그렇게 느껴졌단 말이에요. 더 생생한 느낌으로 다가왔다 이 말이죠. 그럼 조이가 원래 이게 좀 고음이 좀 원래 생생합니다. 세게 넣어줘. 그런데 이제 그 첫 번째 리뷰, 이게 헤르츠 케이블을 스피커만 넣었을 때와 또 두 번째 그 파워 앰프에 헤르츠 케이블을 추가했을 때 조이의 그 어떤 그 베이스도 탄탄하고 전체적으로 밝고 선명하고 깨끗해졌죠. 근데 고음도 그렇게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볼륨을 맞추고, 볼륨이 조이는 24, 124. 네, 됐습니다. 그러면 불 끄고 들어보겠습니다.
와, 너무 신났습니다. 소리가. 제가 먼저 신난 건 아니었고, 연주를 하는 사람이 너무 신나서 연주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곧장 제가 신이 났습니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경쾌하고 리드미컬하고 속도감, 속도, 그 리듬의 속도, 에너지, 탄탄함. 그러니까 연주하는 사람들이 정말 신나서 연주를 멋지게 한다는 느낌이 바로 도입부에서부터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화됐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고음도 분명히 두 번째보다는 좀 싱싱하게 납니다. 두 번째 리뷰에서는 조금 부드러운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쉥쉥하게 납니다. 근데 쉥쉥하면 자극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극은 없습니다. 그냥 쉥쉥하게 납니다. 멋집니다. 그냥 생기가 있고, 좌우 분리도도 원래 두 번째 리뷰도 좋았지만은 좌우의 그 리듬 주고받는 분리도가 더 확연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게 리듬감이 더 좋아지지. 리듬감이 연주하는 사람이 정말 신났다는 느낌으로. 그러고 베이스는 더 탄탄해졌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소리가 이게 가늘지 않으면서도 맑게 납니다. 소리가 원래 굵직굵직하게 나면 맑은 소리 잘 안 나거든요. 가늘어야 맑게 느껴지는데 굵직굵직하면서도 맑게 난다 이 말이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야, 그게 에너지의 힘이 전력에서 전력 공급의 원천이지 않습니까? 본넷 쪽이 엔진룸이 거기서 헤르츠 케이블이 총 4m가 들어갔죠. 그 4m의 그 히토리의 그거 음의 특징이 내주는 소리입니다. 이게 선만 좀 매달에 한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를 바꾼다고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김건모가 남았습니다. 김건모 베이스 첫 번째 헤르츠 케이블 갈고 나서 스피커 베이스가 아주 이 풍성하게 나면서도 양이 차주가 좋아해서 많이 세팅했다 했지 않습니까? 양이 많았지만은 지금 요 베이스도 마이너스 12지 않습니까? 볼륨 10이고 좀 많았지만은 그 베이스가 김건모의 목소리와 다른 악기들을 덮지 않았다. 좋았다. 그리고 처지지 않고 계속 베이스가 어벅어벅 쳐질 수가 있거든요. 속도감에서 이제 고무줄이 쭉 쳐져서 달려오는 것처럼. 근데 그렇지 않았으니까 좋았다. 스피커 케이블 넣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파워 앰프에 헤르츠 케이블 넣었죠. 그러니까 김건모의 베이스가 김건모 목소리와 모든 악기 속에 동화됐다. 1492처럼 동화돼 버려서 거기서 잘 춤을 추듯이 베이스 잘 나왔죠. 예. 그러면 이제는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1492처럼 완전 동화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입니다. 그러면 볼륨이 39 볼륨이 139 한번 내리고 됐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베이스부터 이야기해보면 베이스가 완전 동화됐지만은 베이스의 존재감이 확 살아났습니다. 두 번째 리브보다. 첫 번째 리브는 베이스가 많았는데 동화되진 않았지만은 처지지 않고 잘 따라갔다. 베이스의 압력은 약했다. 두 번째는 동화되면서 적당하게 잘 났습니다. 지금은 동화됐는데 베이스가 존재감이 확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탄탄합니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전자악기 같지가 않게끔 잘 납니다. 그 5인조 기타 베이스 드럼이 연주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진다 이 말이죠. 그리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첫 출발부터 굉장히 공격적으로 바로 막 우리가 뭐 스페인의 그 투사 그 있지 않습니까? 문 열면 그 소가 성을 내갖고 팍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연상하게 했습니다. 첫 출발이 갑자기 빵 하면서 그렇게 그만큼 에너지가 넘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음악이라는 것이 이제 A 클래스 앰프가 있고 증폭기가 AB 클래스가 있고 D 클래스가 있죠. 지금은 요즘은 디지털 앰프죠. 디지털 앰프 말고 A 클래스와 타입이 헤로 타입이 전기를 흘리는 헤로 타입이 그다음 AB 클래스 그다음에 D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D 클래스부터 설명하면 이 전기를 작게 먹죠. 에너지는 많이 뿜어내는데 전기를 작게 먹습니다. 근데 속도가 무디입니다. 빵 김건모의 이 베이스가 김건모 다른 소 악기들이 베이스 때릴 때 같이 로우 베이스도 탕탕 때려줘야 동화가 되는데 처집니다. 소리가 한 템포 처지게 논다 이 말이죠. 베이스가 어벅 거리면서 그게 D 클래스가 왜 그렇느냐? 이 신호 D 클래스가 전기를 먹는 힘이 신호가 들어가고 나면 신호 들어왔나? 니 들어왔네. 야 전기 빨리 땡기 넣어. 그래야 전기를 받아갖고 정복을 합니다. 속도가 늦죠. 전기가 어차피 전기 에너지로 소리 내는 거니까 신호가 들어오고 나서 전기를 끌어와서 정폭을 시키니까 대신에 전기 힘은 있죠. 오르르 하면서 뽑아내는 힘은 있죠. 근데 전기를 작게 먹습니다. 전기를 작게 먹고 힘있게 놓은다. 근데 그 템포가 에너지의 속도감, 임팩트함이 늦다. D 클래스가. 근데 우르르 소리 낼 때는 전기 작게 먹으니까 그게 유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 음악의 질에는 안 좋다. 음악의 질에는. 그러면 AB 클래스는 뭐냐? AB 클래스는 그러면 신호가 들어오는 순간 바로 미세한 전류를 흘려보내고 있다가 신호가 들어오는 순간 전류를 확 튕겨가지고 그 소리를 팍 내는 거죠. 그러면 D 클래스보다 속도가 빠르겠죠. 그게 AB 클래스입니다. 그럼 A 클래스는 뭐냐? 신호가 안 들어와도 전기가 일단 흐르는 겁니다. 쫙 전기가 흐르는 강물에 낙엽이 툭 떨지면 그대로 따라가지 않습니까? 낙엽이 떨지고 나서 물이 흐르는 게 아니고 낙엽이 떨진 다음에 좀 있다가 물이 훅 내려오는 D 클래스가 아니고 AB 클래스처럼 물이 조금 있다가 낙엽이 떨어지면 그때서 물을 보내서 낙엽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고 이 A 클래스는 물을 계속 흘려보내는 겁니다. 낙엽이 떨어지면 그냥 떨진나 그냥 내 따라와 그냥 가는 겁니다. 그게 A 클래스 스타일입니다. 전기 먹는 스타일이. 그래서 A 클래스가 반응이 굉장히 빠르죠. 반응이 전기를 대신에 많이 먹습니다. 소리가 크나 작나 상관없이 전기를 계속 소진을 하니까 소리 내기 위해서 미리 떳떳하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리가 들어오면 그냥 전기가 흐르는 대로 그냥 태워서 가는 겁니다. 이게 소리 속도가 빠른 겁니다. 그것처럼 김건모 음악에도 그렇고 조이 음악에서도 그렇고 팝 댄스지 않습니까? 리듬, 에너지, 그리고 주페 음악에서도 임팩트함과 속도감, 꼼꼼매점 이런 것들이 전기가 앞쪽에서 잘 흐를 수 있고 또 거기에 히토르 헤르츠 케이블의 히토르 성분이 이러한 음악적인 특징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전기와 히토르의 음악적인 특징이 동시에 그냥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났네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리뷰가 1시간인데 너무 길면 또 클릭을 안 하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게 이번 NQ5가
15인치 우퍼 13인치에서 15인치로 업그레이드하고 그리고 리어 스피커를 장착했죠. 그러면 투닝을 했는데 사실 앞에 그 스피커 중고음 스피커 장착된 상태가 너무 투닝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고 한 번 투닝해서 리뷰를 해보니까 제 만족이 안 되고 그리고 두 번 또 투닝을 해서 리뷰를 해보니까 좋긴 한데 조금 아쉬웠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투닝하고 리뷰를 했을 때는 그래도 이제 이전에서 뭐 됐다 싶어서 이제 1, 2, 3차 리뷰를 했죠. 왜 1, 2, 3차까지 리뷰를 했느냐? 이 헤르츠 케이블이 저는 지금과 같은 스타일로 연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헤르츠 케이블이 들어갔을 때 효과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방법은 소리가 이상적으로 잘 나고 있는 오디오 시스템에다 헤르츠 케이블을 낙엽 아까 설명했죠. 흐르는 물에 낙엽이 흐르고 있는 물에 낙엽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잘 흐르게끔 소리를 만들어 놔면 헤르츠 케이블이라는 낙엽이 탁 떨어지면 고마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광경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조금만 흘리 보내고 낙엽이 떨어지면 그때서 물을 더 추가해서 보내주는 것보다는 물을 잘 흘려놨고 낙엽이 떨어진다면 그 낙엽이 정말 멋지게 떠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거와 같은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헤르츠 케이블을 넣기 전에 양이 얼마 안 되는 경우야 상관없는데 헤르츠 케이블을 넣거나 많이 넣는 경우에는 정말 소리를 최대한으로 내 가지고 헤르츠 케이블을 넣었을 때 헤르츠 케이블을 넣고 난 이후에 1차, 2차, 지금 3차 리뷰지 않습니까? 그 소리의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멋지게 변하죠. 아무것도 저는 한 거 없습니다. 투닝하기 이전에 헤르츠 케이블을 넣기 이전에 투닝이 너무 힘들었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투닝 이후에 헤르츠 케이블은 제가 작업하는데 이제 에너지가 필요할 뿐이지 투닝 소리를 내는데 에너지는 전혀 안 들어갔죠. 그런데 소리는 제가 1차 투닝 했을 때 좋아지는 그 강도보다 이 헤르츠 케이블을 스피커에 넣었을 때 완전 비교 안 될 만큼 탈바꿈 됐죠. 그리고 파워앰프 넣었을 때 또 너무나 선명하고 무대감이 깨끗해졌죠. 그리고 지금 이제 세 번째 본네트 쪽에 헤르츠 케이블 넣으니까 이게 이제 에너지가 넘치고 음상도 굵어지고 스피드함, 임팩트함, 다이나믹 이런 것들이 확 살아나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헤르츠 케이블 이후에 1, 2, 3차 리뷰는 투닝으로 했을 때 만들어내려면 너무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너무너무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는 엄청난 겁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제 그런 스트레스와 시간에 대한 노력 이게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또 그렇게 힘들지만 투닝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또 몇 안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몇 안 될 것이고 전 지구상에서도 얼마 안 될 겁니다. 그런 사람 만나기도 힘들고 또 굳이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선을 넣고 하지 않습니까? ICL 케이블 좀 좋아질란가 싶어서 물론 좋아집니다. 좋아지는데 투자 대비 그 가치성이 높지 않다 이 말이죠. 투자 대비 몇 천을 써도 소리가 그렇게 많이 안 좋아진단 말이죠. 몇 천을 쓰고 나면 정말 심의를 기울인 전문가가 투닝을 하면 또 좋아집니다. 그거는 그렇게 괜찮습니다. 근데 그거 몇 천을 써야 되고 시간과 노력이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투닝할 때. 근데 헤르츠 케이블은 어느 정도 투닝해놨고 이렇게 선을 착착착착 넣어버리면 이런 소리가 나버리니까 정말 좋은 거죠. 지금 이 소리 정말 좋은 겁니다. 핸드폰 녹음이라서 좋게 안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정말 좋은 거라니까요. 예, 그런 것을 헤르츠 케이블을 단순하게 한두 가닥 넣을 때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소리가 투닝이 안 돼서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헤르츠 케이블을 앰프마다 꽂고 스피커마다 꽂고 막 이래 할 때는 헤르츠 케이블이 금액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그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담이 있는 만큼의 효과를 봐야지 그 제품의 그 존재감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존재감을 몇 배로 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는 겁니다. 그것을 이번 그 NQ5 헤르츠 케이블 넣기 전에 리뷰 1, 2, 3차
캡을 넣으면서 시작한 리뷰 1, 2, 3차에서 자세하게 뒤다보십시오. 또 제가 또 계속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음악을 좋아하고 돈을 좀 쓰신 분이라면, 그런 매니아라면 이번 NQ5 그 리뷰 전체적인 거 정말 좀 탐독하십시오. 저한테 이거 투닝하러 안 오셔도 되고 저한테 케이블을 안 사도 됩니다. 우리나라 카 오디오 좀 성화됐으면 싶은 마음이 한 80%입니다. 그 다음에 20%는 제가 좀 돈을 좀 버리시면 싶고, 솔직하게 우리나라 좀 카 오디오가 좀 발전이 되는 그런 마인드, 헤르츠 케이블을 안 넣더라도 좀 더 수준이 높은 발전된 카 오디오 문화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앞서고, 거기에 헤르츠 케이블 꼭 넣어라 이게 아니고, 제가 투닝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좀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세심하게 좀 살펴보시고, 그러고 돈을 쓰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돈을 쓸까, 또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이 NQ5 그 영상 시리즈와 리뷰 시리즈를 만든 겁니다. 제발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정말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NQ5 시리즈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